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동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동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관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위원회 구성,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마련함으로써 평택시를 노동 존중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평택시 노동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정책심의기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집행기구로서 평택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사업 내용, 민간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본 조례가 기본 조례로서의 뼈대 역할을 다하고 향후 센터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위임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미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영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9-817호 평택시 노동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으로 평택시 관내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도 부합하여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택시가 노동권익 존중과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동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훈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노동 관련 조례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평택시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그다음에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이제 조례들이 기존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 조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발의된 기본 조례도 이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7조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5년마다 이제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이 조례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 파악하고 있나요? 감정 노동자하고 이제 필수 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네. 아직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실태 조사나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을 제가 아직 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미래전략국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기업지원과. 이제 노사협력팀이 노사협력팀이니까. 저희 이제 기업투자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관련 조례도 이제 저희 소관 조례가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제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7조에 여기에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노동자가 또 요즘 이제 종류 그러니까 뭐랄까 이 좀 업종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감정 노동자, 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도 세분화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나 네.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본 계획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것들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이쪽 기본 조례에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도 하고 이런 것들.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이게 지금 네, 기존에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보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집 제목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하고.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여기에 그뭐 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 이렇게 이제 제목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 지금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문구나 본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문구나 작구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면 조례 운영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존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좀 지금 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번부터 그러니까 구조 1항의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해석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네, 이 항이 약간 이제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그런 돼 있고.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동권익센터의 이제 설치 11조 이제 이것도 좀 이 센터의 설치를 하는데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이 여기에 그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이 부분도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이런 건데,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논의하면서 좀 문구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네. 예. 그리고 여기 좀 뭐 이 당연직 회원의 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임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 꼭 이렇게 임기를 마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꼭 필요한 조례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문구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기본 계획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5년마다 이제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꼭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시행 실태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꼭 담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동기본조례안으로 했는데 경기도에도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이 됐죠, 제정이? 경기도 노동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22년 10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동기본조례안보다는 노동권익인권센터 설치 및 노동 관련 조례 개정, 조례 운영으로 해가지고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하고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의 정의상에 나와 있으면은 이제 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하고 노동자 했을 때 지금 이제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명칭의 상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를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그래서 노동자랑 제2조 정의에 예. 노동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네. 근로자하고 노동자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느 게 포괄적으로 더 넓죠? 아무래도 노동자가 근로자가 넓죠? 네네. 근로자는 다 담고 있지 못해요. 네. 현행 우리 네.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동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 배달하시는 분들, 플랫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방문 교사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거의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 노동자입니다. 노동기본조례안 이러면 이제 그분들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조례안을 노동기본조례안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다 담고 있지를 못하는데.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지금 현재 최근 AI라든가 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제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뭐 배달 노동자를 위해서 이제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휴식 센터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지금 포승해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기본 조례에다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노동자가 이게 딱 나와 있기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법령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그때 다시 좀 네, 포함시키는 바뀌고 걸로.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셨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 기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민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2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로 해서. 그런데 그거랑 지금 평택시 기본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분명히 그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 노동자에 관한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지금 현재 노동 급결하는 그 노동자 환경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그것도 이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조례를 예정입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 지금 이제 본 의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으로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있는 부분하고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동자라는 범위가 근로자보다 범위가 크게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서 분명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너무 많이 나간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이 조례의 조문을 인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몇 군데 있지만 가장 네, 몇 군데 있고요. 네. 노동복지회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도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그 제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정책 시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경기도 조례가 분명히 상조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에서 예외로 된 부분을 담은 부분이 1도 없고 그러면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하고 다른 거는 센터밖에 없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 조문 어디에서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시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 실태 조사 같은 정책 연구는 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센터에서 할 역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더 기다려도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대한 운영을 말하기 전에 노동인권센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만약에 설치되면 타시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가서 좀 보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큰 기업체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할 수가 노동조합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소급이라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노동권익센터에서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많이 좀 교육하고 또 그분들한테 상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제2조 정의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설명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평택시 노동기본 조례안을 제정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 노동 연구회를 대표위원으로서 이제 연구회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갔었고, 이제 그 벤치마킹 간 지자체에서도 또 상황이 좀 다른,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정책을 거기서 개발하는 데도 있고, 그냥 위탁만 해서 노동 관련된 것만 그냥 위탁해서 한 부분만 하는 그런 또 지자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이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대도시로 지금 50만인 이상 대도시로 해서 100만 특례 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또 이 산업단지가 또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거의 상당수가 존재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평택시에 있는 집행부의 부서를 보면, 편람을 보면 노동팀이라는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한 분, 이분이 과연 우리 평택시의 모든 노동 정책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노동연구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거기에 결과에 도출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는 좀 이 평택도 이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목적과 이제 그런 거를 좀 두게 됐고요.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저희들은 이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의 날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혼재해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근로자 또 근로기준법이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호칭에 따라서 불리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법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정의를 두거나 사용자의 정의를 둘 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의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 같은 거 관련된 거는 우리도 아마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게 좀 불명확한,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불명확한 이런 이 분야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 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 이제 광범위하게 어떻게든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위 법에 의해서는 이거를 여기다 다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지자체 15개 주요 지자체 노동 기본조례를 전수 분석을 해봐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나 마포구, 서대문구 이 조례를 보면 사용자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자의 정의는 플랫폼 종사자까지 무한정 넓혀놨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도 보고 다른 조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저희하고 유사하게 정의를 좀 그렇게 내려놨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법이 더 광범위하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서 좀 이렇게 드린 거고,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나름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좀 명확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이 조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좀 잘 조정하면 좀 될 거라고 좀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센터를 만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은 조례가 아니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 분명히 11조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를 지금 현재는 요 업무를 주로 하는 게 그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또 복지회관에 노동자 복지회관에서 또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융합해서 하면은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목소리가 이 앞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7개. 이 조례들을 앞서서 가장 기본 조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담을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노동자에 대한 기본 조례는 이번 조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감정 노동자라든가 네. 필수 노동자 그런 이제 그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 노동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본 조례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 계획이든 뭐 발전 방향이든 아니면 실행 사업이든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동 권익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은 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협의이지만 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 장당 노동자 센터라든가 아니면 저기 포승 노동센터에도 여분의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지금도 뭐 여기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요 관련해 가지고 일을 계속 추진해 왔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아마 만약에 처음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연관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복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중복성이 계속 저희 그 노동자분하고 아까 뭐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와 근로자 뭐 차이가 있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지금도 현재 평택시도 뭐 청소년 노동자 뭐 네. 플랫폼 노동자 많이 그래서 요거를 좀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그 노동권익센터가 그걸 다 취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정리할 건 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모아서 이쪽 예. 한쪽에서 다 네,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는 게 특정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장당 노동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 상담을 많이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플랫폼 배달 하시는 분들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보다 뭐 노동 권익센터가 설치된다면 거기에서 모든 노동에 관한 모든 상담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집행을 다 한 군데서 일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지금 있는 기존 사업과 어떻게 역할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의 그 부분에 기관으로.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의 기업투자과에서 이거를 지금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과에서 지금 근로자 복지관 같은 거를 이제 예산도 세우시고 운영도 하시고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저기 노동자 복지관이 지금 장당동도 있고 포승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포승에도 있는데 이게 이게 보니까 이제 센터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는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여기 장당 노동복지관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재형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전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예산 수반할 때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상당 부분이 여기하고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와서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노동상담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거기에 노동상담도 다 해요 무료로. 그리고 찾아가는 노동상담 해가지고 거리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 찾아오기 힘든 노동자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또 그런 상담도 출장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건 다 이제 정리 두고라도 우리가 노동 권익센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방법으로 해관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근로자라고도 하지만 노동자라고도 노동자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걸 법을 바꿔서 또 무슨 노동자의 날이다라고 이거를 이제 바꾼다 이제 이러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더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노동자나 근로자나 이런 법도 이제 어떤 걸로 근간을 둘 건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 이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물론 노동연구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센터가 설립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도시 전략국가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복지회관 이런 쪽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그쪽에 공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포승 그 노동자 복지관은 제가 잘 가보진 못했는데 장장 노동자 복지관은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상담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가는 쪽인데 이런 쪽에는 굉장히 여기 도시 쪽에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 이거 센터를 만약에 권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하고 합류해가지고 이런 쪽에다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와 같이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여러 의원님들이 그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본조례가 통과되고 노동자 그 노동인권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노동 관련 사업들하고의 중복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짚어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임무를 좀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중하게 처리해서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조의 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으로 혼화서 한다는데 요거는 뭐 저희도 조금 좀 문제가 있다니까 요거는 확실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세요. 좀 솔직히 뭐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당연히 안 맞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하겠. 아니 아시면서 이 조례 이렇게 갖고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이거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나가지고.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대답을 지금 말한 게 아니고 과장님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 불효불급한 사항이십니까? 아니시죠? 아시고 계셨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고 그리고 미리 그러면 들어오셔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어제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거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어디 위원장이 센터장이 위원장을 합니까? 그럼 운영위원회 왜 합니까? 센터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이 조례 왜 올리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서정 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상생협력 상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 의사일정 제10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의안번호 제9-804호 서정마을 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 공방은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하며 2015년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공방 운영은 마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정 1위와 8리 주민으로 구성된 서정마을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2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재 수탁단체인 서정마을 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마을 식당과 공방, 회의실 등 시설의 운영과 유지 관리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의식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상생협력상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신평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인 상생협력상가와 어울림센터는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신평지역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 5월 4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현재 수탁단체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상생협력 상가와 어울림센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현 수탁자의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1층엔 식당하고 공방이 있고 2층엔 회의실하고 관리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좀 여기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공방하고? 공방, 네. 예, 공방이 이제 두부를 이제 만들고, 두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운영을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의 이제 수익형으로 해서 지금 저희 지원 없이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쓰고 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요. 네. 실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고 그 아마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바로는 한 300에서 400 정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남은 부분이고 그리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음식 만들기, 떡 만들기나 이런 거에서 사회 환원 쪽으로 지금 그 지출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로. 지금 이 보니까 그 서정마을 두부 이야기 이거를 이제 17년도에 개조를 했네요.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식당도 같이 하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서 이걸 보면 이제 미흡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 비전, 재정 자립도, 그다음 운영비 인건비 증감 실적, 직원 채용 뭐 관련해가지고 좀 양호한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원인을 분석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그 기간 중에 일부 이제 코로나 기간이 좀 있었던 부분에서 미흡한 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어떤 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게 별도의 이제 마을 공방 사업으로 이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 뭐 미흡한 부분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같이 협조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 추진 실적, 뭐 이런 사업 평가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한 걸로 나오고 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평동 그 도시 신평 도시재생 그쪽 보면 그거 안 해? 마을 그것만? 그건 전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아까 수입이 우리가 이제 평택시에 재원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이제 두부라든가 떡, 뭐 김치,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거기에 전반적인 수입 상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두부 만들기에. 네, 수입 상출은 그 공방 이제 두부 공방으로 해서 이제 두부를 제작을 하고요. 두부를 만들어서 그 식당을 운영을 해서 식당에서 어떤 수익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떡 만들기나 이제 김치 만들기 이런 거는 이제 봉사 활동 사회 환원식으로 해서 어떤 그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거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사회 환원식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나요? 지금 뭐 재원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지금 일부 이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초기 네.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예, 근데 뭐 저희가 그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 뭐 없습니다. 예.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저기 월 수입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월 그 다 제하고 뭐 300에서 400 정도의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월 수입인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월 수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3년 기간으로 했을 때 이제 3년 기간 내에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 방침이 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든 뭐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벌은 돈 갖고 거기서 사용하고 남는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300, 400 얘기한 거는 이게 1년에 이런 수입이 창출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거의 임대 기간 월에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때 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가 난 부분도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는 그 임대 기간 한 3년 지금 단위로 이제는 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봤을 때 그 정도 지금 그 계약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도시 재생에 의해서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스마트 우리 도시과에서 하듯이 하는데 이게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물론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은 해놓지만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허덕이고 고민하고 이걸 운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각 좀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협동조합들도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운영 방침이라든가 운영 경영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어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신장동 쪽 뭐 이런 쪽이라든가 지금 서정리에 그 운영하고 있는 서둘 무슨 막걸리 뭐 이런 데도 지금 판로가 없고 다 지금 허덕이고 지금 수입 창출이 없어서 지금 되게 이렇게 힘들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건 어떻게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무슨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올해 지금 전략 계획을 수립을 예.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희 그간의 이제 성과라든가 평가, 그간의 이제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적정하고 저희는 어쨌든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자력으로 해서 지속 운영을 하는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어떤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어떤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올해 지금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기업들을 협동조합도 만들어주고 그 마을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생해서 힘들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땐 발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대부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다 힘들다 그러고 그냥 문 닫아 놓은 곳도 있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서정 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상생협력 상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 의사일정 제10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간 위탁 관리는 저희가 이제 그 수익형으로 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네.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은 잘 됐나 봐요. 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이제 상생 협력이나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 아니면 그 상가 활성화 이런 그 청년 쪽으로 해서 좀 많은 활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나름대로 좀 운영을 그 좀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유지 보수비도 들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유지야 뭐 운영은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유지 보수도 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건물을 조성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사후 관리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관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현재는 뭐 운영은 되고 있다지만 그런 문제도 발생할 거고 또 이게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시에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활동 방안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거야 같이 고민을 하고 기본이고. 예. 네. 지금 우리 아까 김명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도시 재생을 해서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자립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당장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량 강화 그런 거는 가장 기본이어서 사실은 뭐 그분이 잘해주면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할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할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됐고 공모해서 무조건 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히려 이것도 역시 또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3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그분들이 더더욱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상생협력 상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 의사일정 제10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호권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